자, 일단 세포호흡 과정 중에 두 번째 단계는 TCM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TCM 회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M 회로는 어디에서 가동이 되고 있냐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 바탕 여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루부산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 피루부산은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서 포도당이 쪼개져야지만이 피루부산이 돼야지만이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루부산이 들어오고 나면 이 피루부산은 뭔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 회로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물질로 바뀌게 되냐면 바로 아세틸코에이, 여기 중 코에이가 보이죠? 자, 이 코에이를 가지고 있는 아세틸코에이, 다른 말로 하면 활성 아세트산이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이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회로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되고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지금 단계가 있는 거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나서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 아세트산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회로를 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과정을 조금 쪼개서 단계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단계를 좀 자세히 볼까요? 일단 이 피루부산이 TCM 회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과정에 탄소의 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피루부산의 탄소의 수는 3개가 되고, 아세틸코에이는 2개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탄소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코A, 여기 없던 코A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코A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코엔자임 A라고 하는데 조효소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활성화시켜주는, 반응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상당히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탄소가 나올 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또 어떤 것도 같이 나오게 되냐면 NADH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볼까요? 일단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복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이 붙어집니다. 카복시기 같은 경우는 물에 녹게 되면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피루부산의 경우도 카복시기를 갖고 있고, 자, 여기 카복시기 부분이 떨어져 나온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코에이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일단 이산화탄소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나머지 H는 NADH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NADH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세포 호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효소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효소입니다. 요게 이제 피루부산일 때, 이 피루부산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소가 되는 거죠. 이 효소의 이름은 탈탄산 효소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효소가 탈탄산 효소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이 수소를 또 떼내게 하는 효소가 또 있습니다. 그 효소의 이름은 탈수소효소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이 하나의 기질이 되고 이게 효소라고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질이 있죠. 수소를 가지고 있는 기질.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여기의 기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바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기질은 효소와 같이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죠. 이게 수소를 가지고 있는 기질에서 이 수소를 떼서 여기 이렇게 NAD 플러스에 붙여주는
이러한 효소가 바로 탈수소 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소 효소는 NADH를 만들어내는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는 결과적으로 탈탄산 효소가 되고, 근데 NADH를 만들어내는 것은 탈수소 효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이 해당 작용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해당 작용의 경우에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루부산을 만들어내는 작용인데, 기억이 나나요? 이 과정에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가 있나요? ATP와 NADH가 있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탈탄산 효소는 관여했을까요? 자, 만약에 탈탄산 효소가 관여했다면 뭐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나온 게 아니죠. 이것은 탈탄산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면 6탄당이고 3탄당이니까 두 개의 3탄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반면에 NADH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탈수소 효소가 관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용은 탈탄산 효소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탈수소 효소는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수소가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냐면 NADH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NADH가 만들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방금 해당 과정에서 봤지만 NADH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보통 이산화탄소가 같이 만들어지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COOH 부분에서 보통 H 부분이 NADH를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NADH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소가 관여를 하는 것이냐면 탈탄산 요소가 관여를 하는 것이고, NADH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탈수소 요소가 관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이 TCA 사이클에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아세틸코에이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TCA 사이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소일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 가지 이 회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쉬워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 가는 과정에 코에이는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 다음 옥살 아세트산의 탄소의 수를 보게 되면 4탄당이 되고 얘는 2탄당이죠. 그래서 6탄당이 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조식에서 이 산소, 탄소, 수소의 수를 맞춰보면 이 상태로는 사실 시트르산의 수가 안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지만 여기 이 수가 맞으려면 이 과정에 물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물이 일단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할 때 포도당과 같이 결합하는 것이 산소 6분자와 물 6분자가 있죠. 네, 거기에 물이 바로 이런 물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옥살 아세트산에서 시트르산으로 갈 때 물이 한 분자 들어가고요. 자, 이게 6탄당의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시트르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TC 회로라고 하는 말은 뭐의 줄임인지 생각해 봤나요? 자, 이것은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자, 이것은 지금 시트르산을 표현한 건데, 자, 이 시트르산을 보게 되면 카복시기를 무려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트라이라고도 하는데, 카복시기를 3개 가지고 있는 산이다. 그래서 시트르산을 다른 말로 TCA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TCA 사이클을 발견한 사람이 크랩스라는 사람이고, 또 이 물질 TCA는 다른 말로 시트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로가 돌 때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가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돼서 회로가 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점을 되게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트르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이 만들어집니다. 탄소의 수를 주목하세요. 6탄당이고 얘는 5탄당이 되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죠. 자, 여기 이제 구조식을 차이를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또 뭐도 나온다는 거고요. NADH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분에 NAD 플러스가 여기 물 이산화탄소를 빼고 여기에 H 두 개가 있죠. 네, 이 두 개를 NAD 플러스가 NADH로 만들어서 나중에 전자 전달기로 가게 되죠. 거기서 또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석신산이 됩니다. 석신산. 자, 이 석신산은 사탄당이 되죠. 그 5탄당에 사탄당이 됐으니까 이것 또한 뭐가 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도 나오면서 뭐도 나올까요? NADH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ATP가 직접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기질을 가지고 바로 ATP를 만들어내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효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질을 가지고 바로 ATP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것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바로 ATP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이 식이 일치를 하려면 이 과정에도 물이 사실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과정을 맞춰보게 되면 여기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데 여기 부분만 다르죠. 여기 부분만. 여기 부분만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이런 NADH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물이 들어가서 이게 같이 반응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게 되고 NADH도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중요한 것은 ATP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좀 유치하긴 하지만 R 여기 달걀을 가져왔는데 이 R에서 ATP가 나온다. 자, R에서 ATP가 나온다. 그러니까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에서 ATP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석신산이 사탄당이죠. 그 뒤로 이제 옥살 아세트산까지는 계속 사탄당이 됩니다. 자, 이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일단 가게 되는데, 이 푸마르산은 지금 약간, 내용 책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푸마르산도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신산에서는 자, 이 푸마르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다 일치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만 다르죠. 여기와 여기와 비교했을 때 수소가 두 개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수소를 누군가에게 준 건데요. 자, 이걸 누가 받았냐면 FAD라고 하는 조효소가 받습니다. 얘도 FAD 플러스처럼 수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FADH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석신산에서 갈 때 FADH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이것도 유치하긴 하지만 기억력의 그 효율성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을 때 되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을 좀 떠올려서 석신산의 이미지를 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푸마르산으로 갈 때 FADH2 풀이죠, 풀. 자, 이게 풀이 여기서 나온다.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갈 때 석신산에서 이제 푸마르산이 보통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푸마르산으로 갈 때 이 여기도 푸죠. 여기도 푸. 자, F니까 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유치하죠. 자, 어쨌든 자,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갈 때 FADH2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FADH를 H2를 만들어낼 때 FAD의 모습입니다. 뭐 몰라도 되는데 이런 조효수 형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소이온과 전자를 담아서 FADH2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푸마르산에서 말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말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는 크게 뭐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여기에 OH와 H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사실 물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푸마르산에서 말산으로 갈 때 이제 물이 한 분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고등학교 책에서는 거의 생략이 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갈 때 여기 구조식을 보자면 H2개가 또 사라졌죠. 네, 이 과정에서는 누가 관여하냐면 NAD 플러스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NADH가 만들어지죠. NADH가 만들어질 때 이제 H 플러스가 하나 더 있는데 보통 표현하지 않고 그냥 NADH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와 함께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TCA 사이클은 피르부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 피르부산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네, 아세틸코이. 자, 이것은 3탄당이고 얘는 2탄당이죠. 그렇다면 탄소 하나가 없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물론 Co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두 같이 나오나요? NADH도 만들어지겠죠. 같이 쌍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옥살 아세트산과 아세틸 코에이가 만나게 되면 몇 탄당이 될까요? 네, 6탄당이 되겠죠. 이 과정에 또 물이 한 분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코에인 떨어져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트르산에서 그 다음에 알파케토 구루타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5탄당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나요? 네, 이산화탄소와 NADH가 나오게 되죠. 자, 4탄당으로 갑니다. 석신산으로 가죠. 알파케토 구루타르산에서 석신산으로 갈 때도 자, 5탄당에 4탄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또 뭐가 나오나요? NADH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ATP가 나오게 됩니다. R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석신산에서 지금 네, FADH2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돌에서 이렇게 풀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푸마르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책에 생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산으로 갈 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물 한 분자가 또 들어가긴 하죠. 네, 근데 큰 변화는 없고요. 여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산에서 다시 한번 NADH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필요부산 한 분자가 TCA 사이클을 돌게 될 때 이산화탄소는 몇 분자가 나올까요?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거의 필요부산 이 3탄당이 거의 다 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필요부산 3탄당이 세 분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ATP가 한 분자가 나오게 되고 NADH는 몇 분자가 나오나 볼까요? 자, 이렇게 네 분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FADH2가 한 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그 구간에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자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해 보자면 필요부산 한 분자당 뭐가 나왔냐면 한 분자에 뭐가 나왔나요? 114.
자, 114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볼까요? 1이라고 하는 것은 FADH2 한 문제 나오고 ATP가 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4는 NADH가 나왔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피르보산 한 분자가 아니라 포도당 한 분자에서 이게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TCA 사이클을 거쳤을 때 이 8이 되겠죠. 네, 2는 FADH2가 되고 ATP가 되고 8분자의 NADH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만약의 경우에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당 얼마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세틸코에이부터 시작한다면 피르부산과 아세틸코에이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 한 분자와 NADH 한 분자가 되죠. NADH 한 분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1, 1,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ADH2와 ATP와 세 분자의 NADH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험난한 TCA 사이클 회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